장노년층의 정보화 교육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시가 지정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기관, 또 자치구의 시설들의 정보화 교육과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은 1926개의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자치구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정보화 기술 관련 교육과정이 71%나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문서 작성 및 편집과정은 2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디지털 생활 관련 교육과정은 14%에 불과하였습니다. 교육수단 측면입니다. 교육수단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장노년층에게 익숙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과정보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과정이 3배가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활용도는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장노년층 디지털 에이징을 위한 교육체계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과정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된 교육과정들을 6가지로 그 성격이 비슷한 교육과정끼리 묶고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스마트폰 활용, 컴퓨터의 이해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기술 체험, 차세대 기술 이해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케어와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영역입니다. 네 번째는 제2의 직업, 기업 설립, 창업, 봉사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부활동, 문화와 취미생활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는 SNS 활용하기, 온라인 친구 만들기, 가족 챙기기, 돌봄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에이징 교육 프레임을 이와 같은 6가지로, 즉 정보화 기술, 차세대 기술, 편리한 디지털 일상, 일과 활동, 여가, 관계 맺기로 네이밍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들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정보화 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 컴퓨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서 작성 스킬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그런 과정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는 3D, VR 등의 가상현실 체험, 그리고 이제 그에 더 앞서서 체험 및 제작, 습득까지 하는 교육과정들을 담았습니다. 편리한 디지털 일상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금융 서비스, 119 부르기와 같은 응급의료 정보, 또 각종 뱅킹, 페이, 예약, 또 쇼핑, 이와 같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어플 정보 및 활용법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일활동 영역입니다. 이것은 요즘 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과 또 사업하기, 또 시니어 일자리, 봉사활동을 연결줄 수 있는 교육과정들을 담았습니다. 여가 영역에서는 온라인 게임, SNS 활용, 사진 올리기, 영상, 포토부 제작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담았고요. 관계 맺기 영역에서는 밴드, 커뮤니티, 카페 개설 및 관리, 또 가족에게 안부 전하기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담았습니다. 서울시 장노년층 정보화 교육 정책 방향입니다. 장노년층에게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교육수단보다는 아무래도 실생활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 중심의 교육의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댓글과 같은 디지털 시민의식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까 분석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디지털 소외그룹에 대한 별도의 오프라인 서비스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에이징 정보와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문서 작성이나 편집 과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황인 그런 과정보다는 장노년층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나 재미와 흥미를 위한 교육 과정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서울시 공공기관 단독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비영리 IT 지원단체 등과 같은 파트너십 기관과 함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1차적으로 정보와 교육 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정보와 교육 과정과 연계될 일과 활동 및 사회 참여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6가지 디지털 에이징의 정보와 교육 체계에 대한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보화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단순 컴퓨터 기술 습득 과정이 중심적인데요. 향후에는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 습득 위주로 개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향후에는 차세대 기술을 접목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편리한 디지털 세상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일상생활 편의와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장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주변의 자치구의 시설들에 아마 교육 과정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활동 영역 같은 경우는 소득 창출을 위한 과정에서 멈추지 말고 장기적인 경제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과정으로 향후 목표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달 체계로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단독으로 보다는 일활동을 매칭할 수 있는 기업 및 복지관과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가 영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방식의 과정이 목표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계맺기 영역 같은 경우는 장노년층이 디지털 의사소통의 주체로 활동이 되어야 되며 그 장노년층의 어려움이라고 꼽히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으로 전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